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최고 전문가들의 실제 전략집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죠. 우리는 단순한 금융 지식 그 이상을 볼 겁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대체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거거든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진짜 위기 관리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영화 속 영웅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진짜 철저하게 다릅니다. 가끔은,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진짜 목숨이 오가는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저기 그 샐러드 다 드실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믿어지시나요? 농담 같죠? 근데 이거 놀랍게도 턱시도를 쫙 빼입은 사람들이 모인 행사장에 갑자기 총을 든 무장 괴한들이 난입했던 아주 실제적인 액티브 슈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책상 밑에 숨어 있을 때 전 골드만삭스 CEO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옆 사람한테 던진 농담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무장 해제될 정도로 침착한 마인드셋이 결국 그 혼란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소름 돋는 일화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1장. 리스크의 현실. 리스크를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부터 한번 싹 바꿔보죠.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미래를 예측하려는, 그러니까 마치 천재 예언가가 되려고 끙끙대는 것과 그저 심플하게 만약 X라는 일이 터지면 우린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비상계획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일어날 확률이 몇 %지?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위기에 강한 사람들은 그런 확률 게임보다는 그냥 결과 자체에 철저히 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육상 경기의 부정출발 비유인데요. 비상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막상 사건이 터졌을 때 남들보다 반응 속도가 미친 듯이 빠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와, 저 사람 미래를 예측했나 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발 총소리를 남들보다 0.1초 먼저 들을 수 있게 미리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뿐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틀린 것과 멍청한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후 정로를 무기로 들고 와서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2장. 파트너십 문화 구축입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 문화는 상사한테 무조건 맞추고 우리 부서 이익만 챙기는 사일로 형상에 빠져 있죠.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가 공동 소유주처럼 행동하거든요. 파트너들은 좁은 자기 부서 이익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 그러니까 배 전체를 가라앉지 않게 보호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800파운드짜리 거대한 고릴라 20마리가 한 방에 있다면 19마리는 실례합니다. 먼저 가시죠. 라고 말해야만 한다. 진짜 뇌리에 팍 꽂히는 비유죠. 엄청나게 능력 있고 자존심도 하늘을 찌르는 이른바 고릴라 같은 개인들이 회사의 큰 그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양보하게 만드는 것. 이 예술적인 타협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핵심 키입니다. 다음은 3장, 금융위기 생존법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2008년 금융위기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나볼까요? 2008년에 그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골드만삭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집증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 덕분이었는데요. 파트너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 무시무시한 마인드셋, 그리고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깐깐했던 시가평가 규율, 심지어 당시 최고 신용등급이던 AIG한테까지 꼬치꼬치 담보를 요구했던 거, 이런 지독한 전략들이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당시에 썼던 그 냉혹한 현실 점검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부에서 평가한 자산 가치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를 시장에 직접 던져보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진짜 무서운 민낯을 일찍 깨닫고 늦기 전에 자산 가치 폭락을 인정하게 만드는 정말 잔인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절대 버려선 안 될 철학이 있습니다. 약속은 과거에 있고 관계는 미래에 있다. 이 말 너무 좋지 않나요? 예전에 크라이슬러에 대출을 해줬던 일화가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새로운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거절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결국 고객을 버리지 않아야 미래 관계가 보장되니까요. 진짜 똑똑한 장기적 탐욕인 셈이죠. 4장, 기술, AI,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곧 다가올 거대한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얘기해보죠. 7만.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요?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해버릴 수 있는 거래의 숫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나고 끔찍한 레버리지 규모를 보면 현대의 사소한 기술적 실수가 얼마나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예전이런 지금을 딱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옛날 그 시끌벅적했던 트레이딩 플로우에서는 누군가 실수했다 이러면 온 방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지면서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인간의 직관이 작동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조용한 알고리즘 시스템 속에서는 실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너무 조용히 일어납니다. 직관이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타이밍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AI의 역설입니다. 우리 손에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 레버리지가 쥐어졌는데 동시에 이게 진짜 맞는 방향인지 완벽하게 테스트할 능력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만든 개발자들조차 속을 100% 다 모르는 시스템을 현장에 투입해야 하니까 이 불안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구형 시스템이랑 나란히 돌려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수밖에요. 마지막 5장, 온전한 전문가 되기입니다. 자, 이제 개인이 이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잠깐 역사가 남긴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보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당장 내일 핵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데프콘 2 상황이었고요. 68년에는 끔찍한 암살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70년대엔 대학 캠퍼스에 군대까지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전 세대들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심한 위기들을 이미 다 성공적으로 뚫고 지나왔다는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숫자나 0과 1만 계산하는 좁디 좁은 전문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역사를 파고들고 인문학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단단함, 즉 회복 탄력성이 생기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멘탈이 안 흔들리고 남들이 저 사람이랑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입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 많은 질문을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가진 그 좁은 전문 지식 밖에서 여러분은 지금 자신만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각화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기술이 얼마나 미친 듯이 변하든 또 어떤 상상 못한 위기가 터지든 간에 절대 꺾이지 않을 여러분만의 회복 탄력성, 그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